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제가 작년에 연구한 건데요. 올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대응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보시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종합대책, 최근에는 강화대책까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취약한 계층은요, 면역력이 약한 성장 아동들에게 가장 더욱더 취약한데요. 아동들한테 건강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폐 기능 저하와 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폐암, 천식, 그래서 천식 입원율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선행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뇌 발달 장애 또한 뇌 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과잉 행동 장애나 자폐증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으로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선행 연구들은 미세먼지가 아동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행동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음, 아동들은 물론 이제 초등학생 정도면 본인들이 행동 지식을 얻고 또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또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물론 취학 아동도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동의 건강한 생활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그런 건강 습관에 일차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대응 행동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일차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고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머니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행동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목적을 보시면요. 미세먼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대응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대응 행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차이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대응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세웠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요. 연구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고요. 연구 대상은 SC에 소재한 맘 카페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한 곳은 회원이 한 5만 6천 명 정도 됐고
일일 평균 한 100건 정도 이용을 했고요.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곳은 23,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었고 일일 평균 한 600건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대상으로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크기는요, 유의 수준 0.05와 검정력 0.95, 효과 크기 중간 사이즈로 해서 표본 크기를 조사한 결과 138명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 연구 대상자는 171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의 자료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한 그 연구 대상은 170명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연구 도구를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도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행동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도구는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식 도구, 지금 첫 번째 나열되어 있는 2015년에 개발된 거, 2019년, 2017년 개발된 세 개의 그 도구들을 저희가 그 중복되는 거, 하여튼 자료를 분석해서, 내용 문항을 분석해서 저희가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는 6인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 언론정보, 지역사회, 간호학, 아동, 모성 해서 총 6분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하였고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한 결과 어, 최종적으로 14문항이 선정이 됐고 하부 영역을 보시면 미세먼지 정의 3문항, 미세먼지 발생 원인 2문항,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관한 사항 문항 2문항,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문항,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0.68이 나왔고 CVI는 0.98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행동 도구는요. 저희가 2019년도에 나온 도구와 2019년에 제시된 대응 행동 관련 도구를 분석해서 저희가 내용 타당 위에 지식에 나와 있는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한 같은 팀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쳤더니 총 23문항으로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하부 영역으로 보시면 외부 활동 자제와 관련된 게 5문항, 외출 시 보호구와 의복 착용이 5문항, 개인위생 관리가 4문항, 실내 공기질 관리가 4문항, 수분과 비타민 섭취가 2문항,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갖기가 3문항으로 해서 총 23문항이 나왔고 신뢰도가 0.93, 내용 타당도가 0.97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대상은 총 170명이고요. 12세 미만의 이하의 아동의 어머니 총 170명이 대상이고요. 평균 연령은 35세였습니다. 그래서 26세부터 48세까지 있었고요. 그다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은 장소가 어딨냐라고 물어봤더니 보건소 아니면 유치원 또 그 외에 초등학교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 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정보를 얻는
그 통로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64.1%가 스마트폰 앱에서 거의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항이 전에 보시면 문항이 총 14문항이어서 모른다 0점, 아니요 0점, 모른다 0점, 예스 1점, 정답 1점 해서 총 14점 만점에 8.68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대응 행동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에 3.7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 관련해서 그 5개 하부 영역이 있었는데요. 5개 하부 영역에서 점수가 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게 두 영역이었습니다. 두 영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미세먼지 정의. 그래서 미세먼지의 그 원인에 대해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정의가 그 다음 순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점 만점으로 봤을 때 지식은 0.6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행동을 봤을 때요. 대응 행동은 어, 총 총점이 5점 만점에서 3.77 나왔는데요. 그 하부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거가 여기 보시면 3.24로 수분, 비타민 섭취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요. 네, 이 보호구 착용하고 외출 시에 보호구 착용하고 의복을 착용하는 거가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게 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나 대응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거는 지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였고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식 정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직업 유무는 상관이 없었고요. 그다음 지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자녀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를 저희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했고요. 한 명이냐 아니면 한 명 이상이냐로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보다는 2명 이상인 경우에 지식 정도도 높고 또한 대응 행동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상관관계를 봤을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지식과 대응 행동 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갔을 때 설명력이 0점, 설명력이 2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 아동의 나이,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를 변수가 들어갔을 때 21%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논의를 보시면 아까 결과를 근거로 해서 논의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희 연구에서는 3.5% 정도 나왔고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경험은 20% 이하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이런 정보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했을 때 저희 연구에서는 앱을 통해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거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왔는데 기존 다른 연구에 보면 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의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건 이제 3에서 5세에 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 76%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 유아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으로 활용하는 매체는 어떤 걸 활용하느냐 했을 때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한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 외국 저널에 국외 저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식 정도를 봤을 때 저희 연구에서는 한 1점 만점에 60.6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지식 정도가 낮은 영역을 봤을 때는 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그 관련 문항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게 미세먼지의 정의 쪽이 그 다음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봤을 때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굉장히 이런 그 지식 정도가 이제 낮은 걸로 나왔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거의 20% 이하로 지식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향후 연구할 때는 저희가 이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온 지식 점수가 낮게 나온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응 정도를 봤을 때는 평균 5점에서 평년 평균 5점에서 3.77점이 나왔고요. 거기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게 수분과 비타민 섭취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이제 외주 시에 보호구나 의복 착용을 한다라는 것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반면 높게 나온 거는 개인 위생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런 결과는 그 선행 연구인 그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굉장히 저희와 유사하게 개인 위생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어떤 보호구 착용하는 거는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3세에서 5세 어머니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호구 착용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원인을 조사했을 때 아동들이 마스크 착용하는데 굉장히 불편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대응 행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저희 연구에서 수분과 비타민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저희 연구팀이 그 생각하기에 이 대응 행동에 대해서 뭐 해라, 뭐를 삼가해라 그런 식으로 제시는 되지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근거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할 때 대응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그거에 대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을 섭취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원리를 같이 제시를 해준다면 교육 효과라던가 아니면 홍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연이어서 논의를 보시면 일반적 특성에서 그 지식의 차이를 보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자녀의 수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직업 유무가 유사한 게 2019년에도 거의 비슷했고요. 노인 대상으로 한 그 연구는 지식은 그 직업 유무가 지식에는 별 차이는 없었지만 인식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자녀 수가 많을수록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그러니까 자녀 수가 유의미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컨대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추구했을 것이라는 그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게 이런 지식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온 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행동에서 일반적 특성 중 어떤 것이 유의미하게 나왔냐면 자녀 수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보다는 두 명 이상이 높은 대응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그 세분화를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 이상이냐라 두 가지 간격으로만 좀 구분을 했는데 향후 연구할 때는 좀 더 뭐 세 명 이상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세 명 이상을 좀 더 이상도 포함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차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대응 행동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관관계, 그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과 대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양적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식과 대응 행동은 기존 선행 연구들도 굉장히 국내, 국외 선행 연구에서도 다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의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결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많은 연구가 선행 연구가 있었던 거는 그 아동한테 어떤 어,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이 미세먼지가 아동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어떤 실제 행동으로 대응 행동 미세먼지 대응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연구팀의 그 결이 서로 상의를 했었고요.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서 반복적인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스스로 건강 증진 행위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 연구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일차적으로 아동한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어, 자녀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발달 연령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포함한 지식, 그 외 인식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연구한 거는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이게 비대면이어서 지금 질문을 못 받는데요. 혹시 이 논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언을 해주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어, 제 이메일로 kwon1314 한림.ac.kr인데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